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21번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소폭 하락 중이며 달러와 금, 유가 모두 강세입니다.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 거품은 끝없이 치솟고 있어서 충격을 받을 경우 상상 초월의 데미지를 입을 것입니다. 6.17 부동산 종합대책 얼마나 강력할까요?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부동산 끝장났다. 지금 집이 끝없이 올라왔죠. 위태위태 이렇게 하게. 자, 정부가 꽉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솟구쳐 흘렀는데 이번에도 솟구쳐 흐를까요? 아니, 그냥 용수철이 끊어져 버릴까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제 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하나 지금 강력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착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줘서 그런지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 정부가 점점 정신을 차리고 집값 잡을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서 뿌듯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자, 6.17 부동산 종합대책 먼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규제지역 대폭 확대. 자, 6월 19일부터 진행해요.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입니다. 자, 김포, 파주 그리고 광주 일부 핵심 지역인 여기하고 사이드는 제외했는데 솔직히 이건 불만이에요. 여기 때렸어야 돼요. 자, 물론 그분들이 이제 어떤 통계치 가지고 안 했겠지만 이거 볼 것도 없이 얘들 또 풍선 효과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바로 또 칠 것 같아요. 만약 또 뜨면. 그래서 설령 비규제했다고 해서 여기 잡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자, 충청권 대전, 세종, 청주 좀 늦은 감이 있죠. 자, 세종은 뭐 어차피 있었지만 대전 대부분 지역들 청주 그리고 인천을 했다는 게 참 특이한 점이죠. 자, 기타 대구는 수성구 뭐 부산이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쪽 이쪽은 크게 뭐 미동이 없으니까. 자, 전반적으로 여기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정지역 또는 일부는 조정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는데 바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출 규제를 확실하게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가계대출 강력한 규제 7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먼저 무주택자들 정말 울트라 초특급 규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무주택자가 자, 모든 규제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은 주택가격 상관없이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 대출 못 받는 거예요. 사실상 대출 금지라고 붙여도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내가 집 하나 있는데 대출을 받았다. 그럼 이건 무조건 이거 주택 팔고 들어가야 돼요. 분양권하고 좀 닮아가는 형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제 정비 사업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을 배제시켰다는 거.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세, 종부세 추가 과세가 유력해 보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올리겠다고 확정까지 지었습니다. 갈수록 세후 부담 이제 상향된다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2년에서 1년으로 다 축소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이게 집값을 1차적으로 띄우는 어떤 발판을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제한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서울 뉴타운을 제한을 시키면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아파트, 새 아파트들, 기존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고 후속 조치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자, 강력한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수도권 거의 사실상 전역, 집값 급등 지역 규제를 확대시켰잖아요. 파격적 대출 제한, 무주택자, 1주택자, 신용대출 차단 과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이미 집 산 사람만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집 산 사람들이 망했다고 봐요, 저는. 물론 후속 대책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조건하에 왜 망했다고 보느냐? 그 사람들은 이미 대출 끼워가지고 집을 샀을지 몰라도 자, 집값이 안 뛸 가능성이 크잖아요. 누가 그런데 거래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안 잡은 사람은 오히려 좀 상황을 보면서 집값이 하락했을 때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집값 상승 1단계 차단. 자, 왜 재건축 재개발을 더 특별히 규제했느냐? 뭐 제초안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하고요.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런 강화시켰잖아요. 관리처분 이후에 보시면 집값 상승 1단계. 항상 재건축 재개발부터 뛰기 시작해서 확대되거든요. 이걸 막겠다. 종부세율 인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아예 타깃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당분간 급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투기소유 원천 차단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죠. 그런데 이거 별표예요. 자,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뉴스 보면 기자들이 솔직히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써서 그런지 뭐 강력한 갭투자 대책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갭투자는 강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투기지역이라든가 조정지역 확대시키면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갭투자가 조금 세금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세금 줄어서 거기가 투기지역이 아니라서 서울에 투자했습니까? 자, 갭투자는 형편없는 대책이 이번 정부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밖에 내놓을 수 없는 제가 한계도 아니까 그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갭투자 대책 부족, 전월세 3법 시행한 다음에 즉각적 원천 차단, 즉 아까 대출 규제한 다음에 6개월 안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대출 받은 다음에 부담돼. 그러면 이번에 갭투자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들어가게끔 이제 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하느냐? 그런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즉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3법 시행한 다음에 동시에 때릴 수 있으니까 갭투자 지금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미리 그러면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사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 투자합니까? 집값이 뛰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집값이 아직도 좀 낮고 뭐 3억 미만이고 2억 미만이고 이런 것들은 뭐 도토리 키재기니까 뭐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지만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거나 저가 아파트에서도 많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아예 비싼 것들만 우글거리는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일기 신도시 일부 그리고 광역시 이런 데는 큰일 나겠죠. 자, 갭투자 투기해라 인정한 꼴이다. 물론 아까 제가 그 전월세 3법 있잖아요. 자,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 그런데 자, 그것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갈까봐 지금 갭투자를 함부로 못 건드는 조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금 봐줬어요. 너무 봐줬습니다. 서울은요 아예 차단시켰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예 갭투자 못하게끔 만들었어야 한다고요. 아마 그래도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갭투자 투기하라고 인정한 꼴은 옥의 티다. 이번 대책에. 갭투자 제한과 문제, 수도권 지방 조정지역 확대, 실거주 의무화해야 비과세 사실상 갭투자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은 한 건 맞아요. 왜? 수도권 지방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됐다는 것은 실거주를 해야만이 양도세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가 안 나가는데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30% 이상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 제한의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에 전세대출 보증 제한.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 갭투자할 경우 즉시 회수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게 자기 돈으로는 집을 사놓고 자 갭투자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차단시키겠다고요. 전세대출을.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갭투자를 제한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갭투자 실망스러운 대책입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투기 행위는 지금 묵과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돈 3억 있으면 서울이든 강남이든 어디든 간에 다 갭투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투기 세력 비과세 포기하고 집을 사는 행위도 지속될 것입니다. 전세값 불안 우려로 전월세 3법 시행 후에 갭투자자 아까 담보대출자처럼 똑같이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라 어떤 이런 법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전세 불안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했다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갭 투자 강력하게 때리겠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대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1위가 뭔 줄 아세요? 갭 투자입니다. 이 갭 투자가 투기 세력들의 암적 어떤 빨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이유로, 전셋값 이유로 봐줬다는 게 이번 정책의 오점이라고 할까요? 5개 T라고 할까요? 자, 전국 조정 대상 지역. 여기 지도만 봐도 답이 나오네요. 이 사이드 쪽은 뭡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 안쪽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자, 무려 48개나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69개. 아마 기타 이제 김포시, 파주시, 그리고 광주시도 일부 이런데 혹시라도 뛰면 다음에 또 이제 확대되겠죠. 자, 이번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도 전 지역, 투기과열 지역 전 지역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투가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탄,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지구, 그 다음에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그런데 여기 지금 겹치는 곳들은 이제 이쪽으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좀 더 센 게 투기과열 지구니까. 그리고 인천 보시면 상당히 지금 확대가 됐죠. 그리고 대전도 아예 한 번에 그냥 투기과열 지구 때린 지역도 많죠. 동, 중, 서, 유성, 대덕.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 남동, 서구가 투기과열 지구고, 중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은 이제 그전 투기과열 지구 겸 사실상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가 됐고 나머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겁니다. 대구는 수성구 그대로 묶였고요. 자, 세종 투가 지역, 그 다음에 청주가 이번에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한마디로 지금 집값이 뜨거운 지역들은 다 이렇게 때렸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지방까지 때렸다는 것은 이제 만약 대구 지역의 다른 구가 또는 부산 지역의 일부분이 또는 울산 이런 곳들이 계속 올라간다. 즉각적으로 때리겠다라는 시사도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막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예외적인 이제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6.17 종합대책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번에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금융, 가계대출, 2주택 이상은요,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아예 금지됐습니다. 이제 2주택 이상자들, 다주택자들 금지.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설령 받았어도 아까 6개월 이내에 들어가라고 이제 했잖아요. 실거주가 아닐 경우. 자, 그 다음 사업자 대출도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금지시켰다. 세제 정비 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장특공을 배제시켰다는 게 아주 특징이고요. 2주택 이상 보유세, 종부세를 추가 과세했다. 대폭 이제 앞으로 강력하게 강화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추가 과세보다 누진세를 때려야 하는데 이제 머지않아 또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향,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좀 바뀌었죠. 자, 2년에서 1년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원 지양도 제한, 조합 설립인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도 관리처분 계획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을 또한 제한시켰습니다. 정비 사업조차도. 무주택자 전 규제 지역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이번에 보면 자, 개선한 내용 보면 전 규제 지역, 모든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자, 이거는 7월부터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규제지역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보시면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도 역시
7월 1일부터. 즉 무주택자, 1주택자 이제 대출을 끼면은요. 의무적으로 팔고 들어가야 돼요. 또는 바로 들어가거나. 왜? 그건 사실상 여러분들 실거주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자, 국토교통부가 참고한 자료들을 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 시점에서 2018년 초록색 그리고 2019년 이게 파란색 이 시점에 때렸는데 이번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죠. 여기 이 시점에서 때렸다는 게 참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종합대책이 그전에는 많이 뛴 다음에 뒷북 쳤는데 이제는 세게 때렸다. 즉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쇼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도 강력한 대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응해가지고 싸우지 마라. 저도 정부 엄청나게 욕 많이 했잖아요. 저도. 왜? 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투잡이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 4구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역시 플러스로 전환되니까 이번에 때려버린 거예요. 초기에 잡겠다 이런 뜻이에요. 대전. 왜 그럼 대전은 이게 보시면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이냐.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청주 날아가는 거 보세요. 청주. 그러니까 조정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자, 여기 실질적으로 KB 부동산 리뷰 보면 자, 전국과 서울.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질병 사태 때 이렇게 좀 마이너스였다가 사실상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한 5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언제냐면 19년입니다. 19년에 이렇게 좀 빠진 듯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 쭉 떨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한국감정은 한 이 정도, 부동산 일사는 이 정도인데 KB는 한 여기까지 뛴 것으로 좀 나오네요. 자, 어찌됐거나 여기 꼭지 이 상투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 중간에 잡았다라는 게 의의가 크다 이거예요. 이게 치고 올라가는데 대책이 안 나온다면 이상하죠. 자, 이번에 전세가도 보세요. 전세가도 지금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쭉 올라가다 좀 빠진 듯 하더니 다시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전월세 3법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통화량 증가, 돈이 넘쳐납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회색 보세요. 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지금 여기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내려갔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더 찍어냈냐 덜 찍어냈냐 어떤 차이일 뿐입니다.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통화량하고 거의 주황색 보세요. 집값, 매매가 거의 비례하지 않나요? 즉 회색의 통화량과 집값은 거의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뛰고 있잖아요. 갈고리 모양을 형성하면서. 통화량 계속 증가할 텐데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눌러버린 거고 이번에 자 전국적으로도 보세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통화량이 이러한데 집값도 역시 같이 연동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급. 지금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아마 사설이나 보면은 왜 정부는 규제만 할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신문사에서 천만에 만만에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서울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서울에 어디를 공급해요? 자, 그린벨트를 다 그냥 없애가지고 집 짓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요 집값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무주택 핑계 대가지고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다 어디를 집을 짓냐고요. 궁한 대책,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도 말 안 하고 정부만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입주 물량 보세요. 2013, 11, 13이 지금 제일 적네. 여기 보니까 그래프도 입주 물량 제일 낮잖아요. 그리고 공급 물량도 적은데 집값은 폭락했잖아요. 그다음 여기 보세요. 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지금 수요 공급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입주 물량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집값은 폭등했네요. 자, 지금 앞뒤로 공급 물량은 부족한데 집값 폭등했고 자, 그리고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데 집값이 폭등했고 2013년처럼 공급 물량이 또는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집값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전국도 비슷해요. 지금 2014년에 오히려 지방이 이렇게 지금 입주 물량 늘어나고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데 대폭등했잖아요. 지방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집값 수요와 공급이 꼭 집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적어도 15년 동안은 반비례했다. 이해가세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게 아니라 집값이 뛰니까 자꾸 건설사들이 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애초 계획보다 많이. 그런데 이제 원래 계획은 좀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집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자꾸 집값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분양을.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도 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뒷북쳐가지고 무조건 공급 부족하고 이번에 규제만 한다 해서 전부 요기나 해야 되고, 자, 그런 사람들은 투기를 조장한 전문가이거나 투기를 조장한 언론사, 즉 건설사의 사주를 받았거나 뭐 이런 상황이죠. 왜? 이제 공급 부족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즉 분양가도 뛰니까 빨리 지원해라 이런 거예요. 분양가 높게 때려놓고. 자, 머리를 지금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집값 폭등만 했는데 쾅 떨어졌네요. 사실상 부동산에서 개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들인데 괜히 뒤늦게 집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 투기 규제에 자 손가락으로 누르면 터질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개미 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투기 세력을 막으려는 것을 보면 정부가 확실하게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을 걱정하여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3법 이후에 갭투자 금지 대책이 추가로 나온다면 부동산 대책 하락은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